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걸 노리고 외인기관 그때부터 판다니까요. 그리고 배당 딱 받는 날짜 된다. 그럼 계속 팔아요. 계속 파니까 이렇게 빠지잖아요, 여러분. 계속 빠져요. 배당 하나 먹으러 들어갔다가 물린 거야. 물린 거야, 여기서. 뭐 9천 얼마, 뭐야, 28일에 들어서 9,000원에 사가지고 계속 내려가네. 8,400원까지 빠지네. 여러분, 뭐 배당주는 장기로 들고 가면 된다는데, 자, 물론 이쪽에서 올라갔죠. 근데 1월 4일날 뭐 했다? 뭐 중국 사이드카 걸리고, 우리나라 사이드카 걸리고, 뭐, 시장이 되게 불안했잖아요. 여기서 또 손절 안 해준 것도 되게 문제입니다. 난 장기로 가져가니까 이쪽에서 분할로. 아니, 여러분 배당을 노렸으면 아마 돈 더 갖다 부었을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려가지고 있다가 막 쫄려가지고 던졌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 시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기서 한번 또 올렸다가 또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척 하다가 이쪽에 탈출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이 이쪽에서 탈출했겠어요? 고작 100원 먹으려고 내가 들어온 게 아니다. 배당 먹자 하면서 막 하는데, 물론 지금은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이렇게 쫙 해서 올라왔는데 10,000원까지 넘었는데 이건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해도 손절은 꼭 하고 대응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 가만히 놔뒀으면 안 돼요.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기업은행도 똑같습니다. 먹튀합니다. 배당만 받고 먹튀해요. 기관 외인들이. 그걸 노렸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배당을 노리는 매매예요. 역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배당을 받으러 들어오면은 개인한테 다 물량을 떠넘기는 거죠. 이 많은 물량을 개인들이 다 흡수해 갑니다. 배당만 받고 먹튀하기. 그 여러분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저는 배당주 공략을 하면은, 자, 배당이 있으면은 여러분 배당락도 아시죠? 예를 들면 현대차는 배당이,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이 1,500원 정도다. 그럼 여기 한 3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당락이 뭐냐면은 3호가만큼 배당이 빠지는 거예요. 금액이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배당락입니다, 여러분. 초보자분들은 그거 잘 모르시는데 배당락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난 그러면은 배당을 받으러 일단 주식을 들어온 게 아니라 배당만큼만 먹자. 그럼 나는 어느 때 배당 전 시즌 전에 들어가가지고 잠복에 있다가 배당 3호가만 먹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현대차나 이런 거, 현대차 옛날에 공략을 했던 거, 배당 시즌에 한번 공략을 했는데 배당 시즌엔 말이죠. 그 전날이나 당일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기관회인들이 배수위준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1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스윙 개념으로 잠깐 볼 때가 좋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이때였나? 계속 내렸는데 한번 이렇게 딱 내리기 전에, 이게 배당이 있기 전에 이런 날인가 21일인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21일 날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21일 날 들어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여기서 밑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팔았어. 그 다음날 바로 팔았어요. 아마 매매일지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일주일 전에 들어가면은 일단 배당을 먹으려고 개인이든 외인이든 잠깐 좀 꼬시기를 합니다. 보통. 물론 이때는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잠깐 시장이 오른 거긴 하지만 제가 배당주를 공략할 때는 1주 전이나 2주 전에 약간 스윙 관점으로 종가에 주가 베팅 형식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3호가 이상 되면 팔았어요. 자, 그럼 배당을 1,500원을 받는 거였으니까 1,500원 이상, 한 주당 1,500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배당 받은 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당량만큼만 먹고 튀었어요. 안 튀었으면 어떻게 돼서 계속 내려갔어. 1,500원 배당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여기서 계속 빠져가지고 손절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해요. 이게 배당주 공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외인 기관은 이쪽에서 던지거든요. 여러분이 배당 받는 거 보고 이쪽에서 던지거든요. 그럼 나는 얘네보다 더 빨라야 돼. 얘네보다 한 주 더 먼저 가가지고 잠복해 있어야 돼. 짱박혀 있어야 돼요. 거의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배당 끝나면은 기관 외인들이 던지는 게 대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배당주라는 게 있잖아요. 실적이 안 좋으면은,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면은 배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보시면 S-오일이나 이노베이션 회사 경영악화가 됐죠? 어떻게 하겠어요? 석유값이 내리는데 회사가 수익이 날까요? 지금이야 물론 수익이 나죠. 그래서 회사 수익이 작년이나 2014년도에는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배당을 못 줬어요. 원래 고배당주였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해줘야죠. 그래서 이상하게 주식을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고배당 저PBR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니까 매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자, 위기 올 때마다 사라 하는데 아무거나 막 담지 마세요. 이게 고배당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배당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찾는 주식은 주가가 매우 싸면서, 예를 들면 반토막난 주식 그런 거죠. 그리고 저PBR의 고배당주를 가장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업 실적이 안 좋거나 영업 이익이 안 나와서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혹은 악재가 있거나. 그 뜻은 그 종목은 배당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주식방송이나 서점의 책을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PBR 고배당주를 가지고 장기로 투자하라. 장기로 들고 가면 성공한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서울대 가려면은 학원 안 다니고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 이 뜻이랑 똑같습니다. 말로는 이런 거 누구나 다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보조지표, PBR, PER 이런 거는 모두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이 그런 종목들의 공매도를 엄청나게 치고 주가를 밑으로 더 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배당 하나 먹으러 갔다가 몇 년간 혹은 주식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그 종목에 물려서 탈출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주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배당을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 보면은 그냥 한 물려 한 10, 마이너스 10% 정도 물려. 마이너스 10% 정도 물리면은 배당이나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거 허송세월 기다리다가 보면 마이너스 40%까지 가고, 이번에 뭐 트럼프 때문에 뭐 찍혔다는 사람들 계좌 보면 마이너스 40% 기본이더구만요. 마이너스 얼마냐니까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 하길래 그거 얼마 투자했냐니까 1억 좀 넘게 투자했다고 하길래, 야, 무슨 생각으로 주식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고 하니까 나도 소액 그러는데 하니까 그 사람은 은행에 넣어봤자 어차피 이자가 별로 안 되니까 은행 이자보다 더 벌려고 했대요. 분명히 그 사람들 계좌에 보면은 처음 들어가지고 은행 이자보다 더 먹을 2%, 3% 이상 먹을 수 있던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은행 이자보다 더 먹어야지 했는데 더 갈 줄 알고 못 팔아가지고 결국 마이너스 40%까지 온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식할 때 진짜 욕심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루 1%, 2%만 먹어도 한 달이면 40% 된다니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신용 쓰고 뭐 그래가지고 원금 대비해가지고 수익금 100%, 200% 찍어가지고 다 보여드렸잖아요. 맨날 상한가 이런 거 먹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전 개인적으로. 고배당 뭐 저PBR 이런 것만 너무 찾아다니지 마세요. 주식 처음 시작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 보니까 프로게이머에서 옛날 그랜드슬램 달성한 이윤열 씨가 주식으로 7억을 날렸대요. 뭐 프로게이머 승부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계속 도전하다 날렸다는데,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아프리카 TV에서 주식 방송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거기서 뭐 종목 추천 보고 뭐 이상한 거 하다가 다 날려먹었대요. 10억 넘게 번 사람이 순식간에 주식으로 다 날려먹었대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자기 자신의 투자 판단도 틀려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돈 다 날려먹고 그런 거면 진짜 안타까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그때 제 영상을 미리 봤었으면은 주식에 대한 무서움이라던가 최소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걸요. 저는 이거 사라 저거 사라가 아니라 이걸 조심하세요 저걸 조심하세요 하지 마라 하기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을 줄여주는 강의지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종목 추천 자체가 없잖아요, 일단은. 자, 반대로 이번에 중간 배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중간 배당이 뭐 있죠? 뭐 현대차나 이런 게 있었는데, 중간 배당이 여러분,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중간 배당을 해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중간 배당 언제 해주냐면은, 주가가 너무 내려갈 때. 주가가 너무 밑을 곤두박질 칠 때. 얘, 현대차, 포스코. 왜냐면은, 이게 주가가 너무 내려가면 주가 방어 차원에서 기업에서는, 중간 배당을 실시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주가가 올랐다고,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중간 배당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가 막 이렇게 해서 막 갑자기 막 그 주가가 급등하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책으로 무상증자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무상증자도 할 수 있고 주주 환원책으로 또 뭐 할 수 있겠어요. 중간 배당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오르면 어쩌죠? 예,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 때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내려가죠. 보성파워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다? 주가가 오르면 예, 대주주가 먹튀하죠. 지금 뭐가 있을까요?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조선소 사업 터지기 전에 예, 한진그룹이나 다 있었죠. 주가가 악재라던가 뭐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가 다 팔아먹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진국과 다르게 주가가 오르면은 좋은 게 없어요. 중간 배당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리고 기업 실적이 막 좋아지거나 설레림 가지면은 익절, 손절도 잘 안 되잖아요. 분명히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막 곤두박질, 밑으로 곤두박질 쳐. 왜 그러겠어요? 기관 애인이 공매도 쳐놓고, 공구리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설레림 이런 건 주식하면서 자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신고가 랠리를 할 때도 지금 반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기대감이나 설레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